여러분,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85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단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75세에서 80세 사이에 갑작스럽게 건강이 무너지며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중 상당수가 전날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가벼운 산책을 다녀오고 장을 보러 나갔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선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고령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네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복잡한 의학 지식이나 비싼 치료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생명을 좌우하는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정보를 놓치신다면 통계의 70%에 포함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계속합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 침묵의 살인자, 만성 탈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십니까? 충분히 마신다고 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수분 부족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2% 탈수 상태에서 갈증을 느끼는 반면 고령자들은 5% 이상 탈수되어도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혈압약, 당뇨병약, 이뇨제 등 고령자들이 복용하는 대부분의 약물들이 체내 수분을 강제로 배출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약물의 치료 효과를 위해 불가피한 부작용이지만 적절한 수분 보충 없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성 탈수가 지속되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심장은 이 끈적한 혈액을 온몸에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며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몸속 노폐물과 독소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독소의 축적은 만성 피로, 두통, 소화불량, 기억력 저하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며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73세 김정순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속적인 어지러움과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내원하셨습니다. 각종 검사를 실시했지만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탈수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김정순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인해 세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 약물들이 모두 이뇨? 작용을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하루 4컵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도록 권했고 마그네슘 보충제도 함께 처방했습니다. 3주 후 재방문했을 때 환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지러움이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으며 무엇보다 만성적인 짜증과 우울감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루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말에 얽매여 억지로 물을 부어넣듯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는 타이밍입니다. 하루 4번, 정해진 시간에 물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는 기상 직후입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수분 섭취가 중단된 상태에서 깨어나는 우리 몸은 심각한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은 잠들어 있던 장기들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 30분 전입니다. 식사 직전의 수분 섭취는 소화를 돕고 과식을 방지합니다. 또한 위산의 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소화불량을 예방합니다. 세 번째는 외출 후 귀가했을 때입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와 활동으로 인해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이때 보충해주는 수분은 체온 조절과 혈액순환을 정상화시킵니다. 마지막은 취침 1시간 전입니다.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미지근한 물 반 컵 정도를 마시면 밤사이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응급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근력 보존. 많은 분들이 나는 하루 만보 이상 걷는다며 운동에 대해 자신감을 보입니다. 물론 걷기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85세 이후까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걷기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핵심은 근력입니다. 6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근육량은 매년 1에 2%씩 감소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적절한 대응 없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하체 근력의 감소는 낙상으로 이어지고 낙상은 고령자에게 있어 사망률을 급격히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엉덩이뼈 골절로 인해 병상에 누운 고령자의 1년 생존율은 50% 이하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78세 이현수 환자는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당뇨도 잘 조절되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는데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지 못해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문제는 골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2주간의 침상 안정 기간 동안 이미 부족했던 근육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우울감으로 이어졌으며 식욕 부진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거창한 헬스장이나 비싼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의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두 손은 허벅지 위에 살짝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에 손을 가볍게 대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린 후 2초간 유지하고 내리는 동작을 15회 반복합니다. 이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여 하체, 순환을 개선하고 계단 오르내리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테이블이나 싱크대를 살짝 잡고 한쪽 다리를 들어 10초간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입니다. 이 운동은 평형 감각을 향상시켜 넘어짐을 예방하는 핵심 능력을 기릅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매일 10분씩 실시하면 3개월 내에 눈에 띄는 근력 향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약물이 빼앗아가는 필수 영양소?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처방받은 약물을 성실히 복용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약물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영양소를 빼앗아가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고혈압 치료제 중 이뇨제는 나트륨과 함께 칼륨과 마그네슘을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이 두 미네랄은 심장 리듬을 조절하고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족하면 부정맥, 근육 경련, 만성 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은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B12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면 빈혈, 기억력 저하, 손발 저림 등이 나타납니다.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 약물은 코엔자임 Q10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 물질은 세포의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필수 구성 요소인데 부족하면 근육통, 피로감, 심장 기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76세 최민호 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총 5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처방된 약은 모두 성실히 복용했고 검사 수치들도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지속적인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근육 약화를 호소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비타민 B12,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수치와 모두 정상 하한선 이하였습니다. 이는 복용 중인 약물들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영양소 결핍이었습니다. 영양소 보충을 시작한 지 6주 후 환자는 2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기억력이 선명해지고 근육통이 사라졌으며 일상 활동에 대한 의욕도 되찾았습니다. 약물로 인한 영양소 결핍을 예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나나나 아보카도를 통해 칼륨을 보충하고 견과류로 마그네슘을 섭취하며 등 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 지방산과 코엔자임 Q10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 보이지 않는 독, 사회적 고립.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위험 요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간 진행된 종단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큰 건강 위험 요소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는 생리학적 스트레스입니다. 고립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혈압 상승, 혈당 조절 능력 저하, 면역력 감소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감염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82세 박영희 환자는 배우자를 잃은 후 극심한 사회적 위축을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했던 분이었지만 상실의 아픔 이후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1년 후 건강검진에서 이전에는 정상이었던 혈압이 고혈압 수준으로 상승했고 수면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식욕 부진으로 인한 체중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인지 기능의 급속한 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복지관의 노래에 교실 참여를 권유한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나가셨지만 6개월 후에는 복지관에서 가장 활발한 참여자가 되셨습니다. 혈압이 정상화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으며 무엇보다 인지 기능 검사에서 현저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10분의 전화 통화, 주 1회의 외출, 동네 산책 시 이웃과의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과 지속성입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요소를 실제로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5세 부부인 김철수, 이영자 부부는 두 분 모두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처방받은 약물은 성실히 복용했지만 지속적인 피로감과 근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점심 전, 외출 후, 취침 전 물 한 컵씩 마시기. 식사 때마다 견과류 한 줌 섭취하기. 매일 저녁 TV 시청하며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실시하기. 그리고 매주 자녀들과 최소 2회 통화하기. 3개월 후 재검진에서 두 분 모두 혈압이 안정화되었고 근력 측정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정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활력의 변화였습니다. 89세 홍길동 어르신은 경증 치매 진단을 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도 점점 방문 횟수를 줄여가고 있었고 어르신 스스로도 외부 활동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복지관의 원예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강력히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보이셨지만 가족의 설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인지 기능 평가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 진행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책임감, 다른 참여자들과의 소통, 정기적인 외출이 뇌 기능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4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록하세요. 물 섭취량, 운동 실시 여부, 사회적 접촉 횟수를 간단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혼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넷째, 자신을 용서하세요. 어떤 날은 물을 적게 마실 수도 있고 운동을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책하지 말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마무리 선택은 지금 이 순간. 8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운이나 유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 한 컵을 마시는 것,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10번 하는 것,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80세에 시작해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끝.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